22. 그날 밤 피에르는 의뢰 받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로스토프 내를 찾아갔다. 나타샤는 병상에 있었고 백작은 클럽에 가 있었으므로 그는 소냐에게 편지를 건네고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의 거실로 갔다.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이 어떤 태도로 소식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다. 10분이 지났을 때 소냐가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나타샤가 뾰트로 키릴로비치 백작을 꼭 좀 배웠으면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니 뭐라고 그의 한테 이분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냐. 그렇지만 아직 그 방은 치워져 있지도 않지 않니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가 말했다. 아니에요. 나타샤는 옷을 갈아입고 객실로 나와 있어요. 하고 소냐는 말했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어깨를 움츠릴 뿐이었다. 백작 부인은 언제 오시려나. 그의 득택에 정말 혼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 봐요. 주의하세요. 있는 대로 모두 짓거려 버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피에르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그 애를 나무란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찌나 가엾은지. 완전히 야위어버린 나타샤는 창백하고 엄한 얼굴을 하고 그러나 피에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객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피에르가 문에 나타나자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 망설이는 듯 주저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빠른 걸음으로 그 옆으로 다가갔다. 다른 때처럼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그가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괴로운 듯이 숨을 몰아쉬고 두 손을 힘없이 축 늘어뜨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평시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올 때와 똑같은 자세였으나 표정은 전혀 달랐다. 뾰트로 키릴로비치 하고 그녀는 빠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볼콘스키 공작은 당신의 친구분이셨어요. 아니 지금도 친구분이셔요. 이렇게 그녀는 고쳐 말했다. 그녀에게는 모두가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달라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분께서 그때 모든 일을 당신에게 상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르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없이 거칠게 콧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나무라고 경멸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비난할 여지가 없을 리만큼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돌아와 계시지요. 미안하지만 말을 좀 전해주시지 않겠어요. 저 아무쪼록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차차 숨결이 가빠졌지만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내가 말씀드리지요.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타샤는 피에르의 머리에 떠올랐을 생각을 짐작하고 놀라는 듯 했다. 아니에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젠 끝나버렸어요. 그녀는 허둥지둥 말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다만 그분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 그것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다만 이렇게 전해주세요. 제가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용서를 바라고 있다고. 그녀는 온 몸을 떨며 무너지듯이 의자에 앉았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연민의 감정이 피에로의 마음에 가득 찼다. 나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에로는 말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알고 싶단 말씀인가요? 하고 나타샤의 눈이 이렇게 물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사랑하고 계신 것은. 피에르는 아나톨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피에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당신이 사랑하신 것은 그 악인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민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과 사랑의 감정이 한층 강하게 피에르를 사로잡았다. 안경 밑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눈물이 남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성실함이 가득 찬 목소리가 문득 나타샤의 귀에 몹시 이상하게 울렸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시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나에게도 부탁이 있는데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조력이나 조언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다든가 혹은 자기 가슴 속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아니,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당신의 마음속이 맑아지면 말입니다. 그때에는 꼭 나를 생각해 내 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만약 내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피에르는 머뭇거렸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외치듯이 말하고 나타샤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그 손을 잡고 붙들었다. 아직도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말에 놀라고 말았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당신의 인생은 모두 이제부터가 아닙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제 인생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젠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수치와 자신을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시다고요.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만약 내가 지금 같은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뛰어난 인간이며 게다가 아내가 없는 몸이라면 나는 지금 당장 여기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손길과 사랑을 구했을 것입니다. 나타샤는 괴로움에 찬 며칠을 지낸 뒤 처음으로 감사와 감격에 찬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피에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 방에서 나갔다. 피에르도 그녀의 뒤를 따라 거의 달리듯이 하며 현관방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목이 메이도록 감격과 행복의 눈물을 억누르면서 옷소매에다 손을 넣는 것도 조급한 듯 모피 외투를 입고 쓸매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마부가 물었다. 어디로?
하고 비에르는 자문했다. 지금 나에게 어디로 갈 데가 있단 말인가? 설마 클럽으로 달린다든가 남의 집을 찾아간다든가 할 수야 없겠지.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기분이나 감동에 비하면 나타샤가 마지막에 눈물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그 감사에 찬 부드러운 눈빛에 비하면 모든 인간이 못 견디게 가련하고 또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다. 집으로 몰아 영하 10도나 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곰 가죽의 외투 앞을 끄르고 기쁨에 숨쉬고 있는 널찍한 가슴팍을 열어 젖힌 채로 비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꽁꽁 얼어붙은 맑은 밤이었다.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한 한길이며 거뭇거뭇한 지붕 위에는 어두운 밤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만 우러러 보고 있던 비에르는 지금 그의 마음이 놓여있는 숭고한 높이에 비하면 지상의 모든 것들이 화가 날리만큼 저열하고 얕게 엮여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르바트 광장에 들어서자 별이 총총한 어두운 하늘의 광대한 공간이 그의 눈앞에 활짝 펼쳐졌다. 이 하늘의 거의 한복판 브레치스젠스키 가로수 길의 위쪽에 사금을 뿌려 놓은 듯한 별들에 둘러싸여 다른 것보다도 지구에 가깝고 하얀 빛과 위로 축혀진 긴 꼬리 때문에 눈에 띄는 1812년의 거대하고 찬란한 혜성이 빛나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종말을 예언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혜성이었다. 그러나 이 긴 빛의 꼬리를 끈 휘황한 별도 비에르의 내부에 조금도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비에르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기쁜 듯이 이 밝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형은 할 수 없을 이만큼 빠른 속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무한한 공간을 날아가더니 갑자기 대지에 꽂힌 화살처럼 자기가 선택한 검은 하늘의 일점에 쿡 박혀 꿋꿋이 힘차게 꼬리를 치켜 세우고 수없이 반짝이는 다른 별들 사이에서 백광을 내품고 튀기면서 멈추어 있었다. 그러자 비에르에게는 이 별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새 생활을 향해서 꽃피고 부드러우면서도 고무된 그의 마음과 완전히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